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블록딜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블록딜이 잘 성공이 되고 이번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 몇 자 좀 적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블록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은, 일단 지금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요번에 기사 중에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블록딜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21일이죠. 5월 21일 날짜로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소식 21일 날짜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어디 있는 거야? 예. 난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사를 찾고 있는데, 네,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5월 21일 날짜에 17시 39분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로 이제 원웨이 이퀴티에 이제 4천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원웨이 이퀴티 원에퀴티 파트너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블록딜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자,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기사로 확인을 하냐면은, 얘네가 지난번에도 블록딜을 했었어요. 그 블록딜을 한 걸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지분 공시로 보면은 얘네가 지난해 2018년도 말에 임원 주주 특정 소유사항 보고서 10월 1일 날짜로 나왔죠. 그래서 10월 1일 날짜에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때를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그 지분 변동 나왔던 시점이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얘가 지금 그 왜 자꾸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지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 일단 내리도록 하고, 자, 내리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지분 변동 공시가 9월 21일 날짜에 나왔어요. 직전 보고서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변동 공시가 이제 블록딜한 날짜 9월 21일 날짜에 이제 이 정도 물량 10만 420만 주 정도, 네, 블록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지금 9월 21일 날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9월 21일 날짜가 지금 여기 제가 좀 더 확대를 해 보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요 구간인데, 지금 이게 그 공시가 나왔던 시점이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이면은 이때예요. 지금 블록딜 나오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뒤에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블록딜 한 시점으로 보면 5거래일 뒤에 공시가 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요번에 블록딜 나온 시점이 이제 21일 날짜였죠. 5월 21일 날짜에 나왔는데 아직 그 블록딜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 말은 즉 여기에 대해서 그 기사 살펴보려면은 내부 정보, 관계 정보 아니면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올 텐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블록딜 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잡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얘네가 블록딜 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블록딜을 했던 가격대가 보시면은 이제 93,000원대 있을 때 블록딜을 했죠. 그 다음에 요번에 블록딜 한 걸 보면 59,000원대 블록딜을 했는데, 지금 1차례, 2차례 해서 블록딜 한 내용을 보면은 얘네가 일단 현금,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얘네가 블록딜을 했는데 물량을 전부 다 판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그 주주 현황을 보면 2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이 물량을 팔아도 아직 남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길게 들고 갈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현재 시장 투자자들 중에서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4.97%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오면은 이제 좀 빠지겠죠. 한 11% 될라나? 네, 그걸 일단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블록딜이 나왔는데 이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물량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얘네가 투자금 회수 외에 나머지 물량은 장기적으로 보고 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본인들 투자자들만이 아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또 공시가 나오면 늦어요. 이번처럼 보시면은 블록딜 나왔는데 아직 지분 변동 공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중점적으로 맞춰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블록딜을 가지고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대중적으로 어쨌든 자금이 많이 쏠리는 대로 주가는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블록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가 팔았는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블록딜 이후에 물량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창구 흐름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얘네가 거래를 하면은 이제 쌍방 거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거래의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어디 남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보는 게 일자별 수급 동향이죠. 그래서 일자별 수급 동향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21일 날짜의 거래량이 천만이 터졌어요. 지금 천만이 터졌고, 지난번 블록딜 했던 시점이 2018년도 9월 18일이었거든요.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9월 18일 날짜를 보면은 19일 날짜, 네, 19일 날짜를 보면은 이때도 역시 거래량이 800만 주로 터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블록딜 했던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보면 외인 자금이 많이 나왔고, 요번에도 보면은 21일 날짜에 외인 자금 물량이 나온 걸 확인하면은 외국계 창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더 나가보면은 외국계 창구가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릴 린치라던가 뭐 골드만이라던가 JP 모간, 요런들이 다 외국계 창구들이죠. 그 말은 이 외국계 창구들을 살펴보면은 이 중에 어떤 한 창구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보다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면은 결국에 이제 골드만이라는가 쭉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블록딜한 주체가 이제 매도였잖아요. 매도였는데 지금 보면 골드만 같은 경우는 21일 날짜에 이제 순매수로 들어온 거 보면 일단 얘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블록딜 나오는 창구가 어디냐 보면은 지금 HS 여기가 아니라,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5월 21일 날짜에 많이 물량이 나온 창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증권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일단 얘네는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JP모간도 나왔는데 얘네는 아니고, 지금 네, 보면은 지금 UBS 창구에서 지금 보면은 매도량이 지금 600만 주가 터졌죠.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JP라던가 이런 데를 보면은 CS증권 같은 경우 보면은 순매수량은 나왔는데 그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30만 주, 15만 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UBS 같은 경우 창구를 보면 650만 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블록딜에 대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뭐죠? 지난해 2018년도 9월 달에 9월 19일 날에 이제
그 한 번 더 블록들이 있었죠. 그때 한 번 더 물량이 터졌다라면은 아마 이제 확실해질 텐데, 쭉 내려보니까 2018년 9월 19일 날 역시도 대규모 거래량이 터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자, 이 UBS 창구에서 이 블록딜을 진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주주 창구는 UBS 창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이 창구를 눈여겨 보면은 앞으로 향후 동향을 알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뭐 블록딜이 잘 성사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5월 22일 날짜를 보면은 한 번 더 60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매수량 60만 주가 더 나오게 되는데,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어, 그 추가적으로 요번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주주의 물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21일 날짜 이후에 22일에 한 번 더 시장 어, 장중에 더 매도 물량을 던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60 물량이 잡힌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직 제 개인적인 추리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려면은 이제 조만간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분 변동 공시에서 5월 21일 날짜와 그리고 22일 날짜에 대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온다면은 아마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번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맞다라면은 앞으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반영되는 지표를 찾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번에 현재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주주의 블록들이 나왔는데, 결국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다른 최대 주주는 잘 들고 있는데 2대 주주가 물량을 파냐 안 파냐, 여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매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결국에는 끌어올릴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여기서 하면서 대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빠졌을 때 이 2대 주주 물량이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히 그 밖에 투자들이 파는 물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UBS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어, 좀 이제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켜보는 지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이제 지금 이 블록딜로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른 창구들은 지금 이 블록딜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텐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블록딜이 나온 시점이 5월 21일이거든요. 근데 5월 21일 날짜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창구들이 지금 21일 날짜 이후에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요번 블록딜이 안 좋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내 창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개인이라던가 기관들의 동향을 일단 순매수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 같이 갖고 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 2대 주주 말고 다른 외인들도 있죠. 그래서 외인들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요번에 매도 물량 나온 데는 이제 외인 쪽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요번에 보면은 이제 메릴 린치도 보면은 얘는 최근에 계속 팔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좀 사다가 매도 잡히기 시작한 게 5월 7일부터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요즘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얘네는 기업 분석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좀 기술적게 치여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던지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추세가 깨진 시점부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깨진 시점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좀 번외로 보도록 하고, 그 밖에 지금 보면은 골드만 같은 경우도 이번 블록딜 시점에서 순매수로 들어왔죠. 그래서 순매수로 지금 20만 주 잡히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순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쭉 내려보면은 얘가 지금
순매수 들어왔던 시점들을 보면은 이제 2018년도 11월 달부터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 말은 즉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박스가 지난 이제 2018년도 10월 달 많이 빠졌던 증시거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도 다른 전 종목들이 10월 달 장세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순매수 잡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요번 10월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시장 상승 뷰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가능해 볼 수 있는 이 수급 동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시장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도 다른 주요 업종들 종목들을 보더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네, 보더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은 빠지지만은 물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보면은 지금 매수가 지금 잡히지 않고 매도도 물량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 빠질 때는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망하면서 이제 특징적인 시점들에만 이제 매수 크게 빵빵 담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단발성인 리스크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시장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매물들이 투매가 다 쏟아졌다 싶을 때쯤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결국에는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 2대주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매수 의견 들어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종목들이 시장 마무리하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보면은 최근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5월달 어린이날 이후거든요. 5월 3일, 7일. 자, 5월 3일부터 이제 연휴 들어갔죠. 4, 5, 6 이렇게 들어가다가 7일날부터 어린이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무역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계속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이 외인들이 매수했던 시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담아갑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는 좀 다른 의견이 있지만은 이건 넘기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빠질 때마다 외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좀 이런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망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좋은 기업들, 거품 빠지는 기업들은 계속 이런 맥점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계속해서 잘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좀 풀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